자, 네, 반갑습니다. 4월 22일 목요일장 마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 AI 투자 센터 홍희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요. 시간이 또 굉장히 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5월달 아직 안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워요, 그죠? 날씨가 좀 많이 덥고 일교차가 좀 커지니까 감기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 출근할 때는 외투를 또 입고 오거나 두꺼운 옷을 입고 오면 점심시간 지나면 좀 덥네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도 뭐 에어컨 내지 뭐 선풍기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날씨가 좀 더우니까 컨디션 관리 여러분들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했는데 오늘 반등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죠? 어제 1% 넘게 빠졌으면 오늘 1% 올라야지.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개인들의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다소 좀 답답한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시장에서도 뭔가 좀 차익 실현 흐름을 하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 어제 그 정도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거의 3조 원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현물, 선물 합쳐서. 그래서 그 정도 매도가 지금 출회됐으면 3조 원 정도 매도가 좀 나왔으면 오늘도 이제 추가 하락, 오늘도 약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았는데 오늘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제 우리는 좀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시장을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 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시장 상관없이 또 누군가 이제 증시위원회 이제 그런 이야기 또 했더라고. 1년에 한 1시간 정도 아니면 1년에 며칠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루 뭐 1년 중에 뭐 한 달 정도로 시장 분석에 할애했으면은 너는 굉장히 좀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 종목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종목이 중요한 건데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기고,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가치대로 평가받을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버티면 결국에는 또 뜨는 구간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처럼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살아남고 잘 버티는 종목이 나중에는 급등주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 상황이 무조건 중요하죠.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잘 봐야 되고,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갯벌 가서 뭐 낚시 잡거나 조개 캐거나 이러는 게 재밌다고 해서 썰물에서 막 가서 계속 조개만 잡다가 어떻게 익사해 죽습니다. 그죠? 물 들어오는 거 놓치다가. 그러니까 잡는 게 재밌으면은 그런 거 다 놓치면 어떻게? 잡긴 잡았어. 근데 내가 익사해 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제 시장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갑작스럽게 뭔가 상황들을 안 좋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면서 대응점을 잡아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좀 볼게요. 기습적인 외국인 매도 발생하면 시장 변동성 증가. 오늘도 지금 한 1,500억 팔았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한 2,300억. 야, 연기금리는 안 판다며 왜 자꾸 파니?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뭐 연기금 매도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상. 우리 자금을 잘 굴려주리라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연금 뭐 다들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잘 굴려서 나중에 우리 돈 떼먹지만 마라. 아무튼 이제 연기금이 오늘 매도가 좀 상당히 좀 컸는데 기관들도 매도, 오늘 외국인도 코스피 매도.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매도를 많이 한 게 IT 쪽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개월 가량, 그죠? 3개월이 뭐예요? 3개월 더 빠진 것 같은데. 근데 3개월 횡보했대요. 3개월 횡보하고 못 갔는데 지금 매도가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수급이 굉장히 좀 답답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이거를 손절해 말아라는 어떤 고민이 들 만한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일단 요 매도 때문에 오늘 지수가 상승폭이 좀 많이 줄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캔들은 양봉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양봉인데 매물 압박은 상당하죠.
매물 압박은 상당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오늘 기계 쪽이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고 화학, 기계 뭐 이런 쪽 있죠. 금융 섹터 흐름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강해지는 모습인데 경기 민감주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쉽게 설명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수혜받는 거. 근데 그게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소재 있잖아. 경기가 좋아지면 뭐 구리 수요가 늘어나요. 경기가 좋아지면 뭐 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상품 관련주 있죠.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면에서 이제 화학 제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뭐 이런 커피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나 한 잔 먹었어. 근데 내가 돈벌이가 좀 좋아지니까 하루에 한 달에 한 잔 먹던 걸 이제 매일 먹고 30잔 먹어. 그럼 당연히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 플라스틱이죠. 그럼 플라스틱은 여러분들 뭘로 만들? 화학 제품에서 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제품 뭐 LG와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이런 애들, 뭐 SKC 그죠? 그런데 수요가 당연히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경기 민감주고, 그게 이제 예전으로 이제 이야기들 뭐 트로이카, 뭐 굴뚝산업, 뭐 차화정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정화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업종들이죠.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여러분들 이제 순환 매격도에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이 종목이 좋은데 왜 안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많이 오른 거는 안 가고 많이 빠졌거나 올랐다가 많이 빠진 것들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오르지도 않고 계속 빠지기만 했던 것 중에서 호재 있으면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지. 이제 그게 순환매. 이격도 이제 요 개념을 아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일 때 조심하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합니다. 멀쩡한 거 그냥 괜히 팔아버려서 저게 왠지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내 거 팔고 저거 샀는데 어떻게 상투 잡고 내 걸 파니까 올라가. 그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매수하면은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이유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뇌동매매 조심하자.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힘들어요. 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 내 종목이 좋은 거는 알겠어. 근데 사실상 수익을 줘야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매일 항상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중간에 하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수익이 나올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내가 분석을 한 종목이 아니면 계획한 종목이 아닌 거를 따라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가 실수가 나오고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꼬꾸라지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시장은 어제 이제 급락을 보였지만 뭐 사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그래 많이 팔았지만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죠. 차트를 보시면. 그죠? 그냥 양봉 중간에 음봉 하나 이게 코스닥이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 양봉 신고가 다음에 음봉 하나. 그다음에 오늘 뭐예요? 비석형 양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수는 있는 건데 우려할 부분은 이만큼 빠질 거냐 아니면 이제 다시 올라갈 거냐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항상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제 능력인 거지. 그 흐름에 이제 맞춰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시장은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좀 부진해서 다소 조금 우려감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일단 오늘 좀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그 브레이크 걸린 탄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 다소 좀 아쉽다. 이제 그 정도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요? 라고 봤을 때는 그분은 굉장히 질문을 주셨어요. 성급한 거지 사실. 조금 더 밀리는 게 여러분들 좋을 수도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왜? 내가 원하는 종목이 내렸어. 그 종목을 완벽하게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탁 올라갈 때 급등하는 게 좋잖아. 원래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몰빵했는데 그 종목을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 수 있으면 행복하지. 근데 이 매매를 항상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항상 이거를 이제 승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몰빵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순환을 시켜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 자기 기준에 맞게 매매하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게. 내 상황이 이런데 나는 전업인데 나는 직장인인데 직장인도
계속 컴퓨터에 앉아 있는데, 아니면 뭐 그냥 난 외근이 잦은데, 이제 이런 분들에 따라 좀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는 괜찮긴 하고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오늘처럼 오르다 빠질 건지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어디 320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놓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장중에 드렸죠. 그래서 3200까지는 열어두시고, 근데 그 자리가 이제 넘어갈 건지 아니면 다시 꼬꾸라질 건지는 내일 또 흐름을 보고, 아니면 주말에 또 뭔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상황들을 다 취합 분석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제 차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어때? 차트가 괜찮잖아요. 그지? 코스피죠? 코스피입니다.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3220, 종가상 고점이 이때였어요. 3208포인트. 근데 3220이죠. 야, 그럼 이제 뚫었으니까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어제 급락 나왔죠. 예. 왜 그래? 차트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뭐가? 차익 욕구가 심해질 수 있는 자리인 거지.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열 구간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그죠? 항상 시황에서 과열돼 있다. 뭐예요? 흐름은 좋지만 가격이 비싼 자리예요. 흐름은 좋아. 수급이 좋아. 왜? 사람들이 계속 일단 사주니까. 근데 수급이 좋은데 가격이 비싼 자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15%에서 뭐 35%, 20%에서 40%. 그래서 시황글에 여러분들 그런 거 읽어보신 분들은 그 부분만 잘 맞게 여러분들 뭐 리스크 관리하셨어도 뭐 기회죠. 사실상 항상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그 차이예요. 고점 매도를 좀 일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죠? 먹었던 거 그냥 그대로 다시 빠질 때 얻어맞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챙겨놓은 걸 다시 저점 매수 할 수 있는데 활용할 거냐,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잘해야 돼, 주식에서 수익 나려면. 근데 그 매매를 잘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지식이 바탕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격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죠? 이 부분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 좀 드리고, 주제는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또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 보니까 경기 민감주,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뭐 기계나 뭐 이런 화학 업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여러분들 섹터가 있어요. 비철금속, 그리고 이제 금속, 뭐 철강, 금, 은 이런 것들이 이제 철강 금속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철금속 섹터, 뭐 구리, 뭐 아연, 뭐 이런데 요런 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구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그냥 단순해. 왜 그러냐면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당장에 올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뭔가를 순환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해.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어가는 게 이제 얻어가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샐러드 같은 종목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샐러드 같은 종목이 있다. 좋으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오늘도 뭐 상한가 가나 싶더니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조금 밀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상따 하려고 들어갔던 사람은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예요. 앉아서 돈 쉽게 벌려고 했던 사람은 손실 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구시대 방법이 지금은 그대로 쓰면은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뭐 1990년대, 그때는 HTS도 거의 없을 때고,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매매 기법 지금 갖고 지금 시장에 적용시켜 보시면 안 맞아. 진짜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지? 무조건 5할은 나와야 되는데 5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주식에서 무조건 수익 보려면 최소한 6할에서 8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시장빨 받아가지고 어떻게 시장보다 더 벌고 덜 까먹으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봐보세요. 15시 14분에 91,600원 갔던 게 84,000원이에요. 이거 상 가는 줄 알고 상 따는 애들은 뭐야? 손실이지. 그죠?
요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지. 요런 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안 당하는 것도 여러분들 내 돈을 잘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장이 좋다고 무조건 이렇게 수익만 나는 게 아니고 이거 잘못하다가 한순간에 이제 손실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또 이제 구축할 건지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매매만 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기다리지만 올라갈 수 있는 매매를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샀어. 근데 마이너스야. 근데 시간에 만약에 밀린다 라고 하면 내 또 손실 더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 올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손실 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몰빵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지금 700명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감소해갖고 5월달에 지금 100명대로 줄었어. 그래서 어떻게 거리두기가 완화됐어. 그럼 어떻게 돼?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건 뭘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 확진자가 700명대 중반에서 지금 100명대 초반까지 한 달 만에 줄었어. 진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줄었어. 어떻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코로나 피해주 중에 많이 빠지고 못 간 것들이 유통주겠지. 그죠? 카지노, 여행, 뭐 여러분들 유통, 백화점들, 그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상. 근데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면 오를 걸 알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수 있어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상. 그래 봐야 길지 않거든, 사실상. 저라면은 한 6개월 동안 매집할 수 있는 거 뭐 저는 무조건 유통주 매집할 것 같은데. 예.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간적인 좀 여유를 준다라고 하면. 왜 많이 못 갔죠? 여러분들 사람 만날 때 기본적으로 나가시면 어디 가요? 신세계, 롯데, 다 현대백화점 어디야? 얘네들이 다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코엑스? 삼성역? 누구 건데? 스타필드 누구 건데? 신세계잖아, 그지? 고속터미널? 버스 내려갖고 버스 타고 내리니까 고속터미널이 딱 있네. 거기서 음료수 한 잔 먹었어. 누가 덕을 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유통에 있는 상위 세계사가 덕을 보는 건데 각자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나는 좀 시간 투자를 하면서 종목을 볼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구리 이야기 좀 드린다고 했는데 경기가 저는 이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언제보다, 올해보다, 아니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그 의견에 따라 매매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갈릴 수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은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작년에 너무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 경제 규모 고점이 여기다. 근데 작년에 너무 이제 바닥을 뚫고 내려와서 올라왔어. 근데 이 성장성이 좋아. 왜? 워낙 개판 쳐가지고. 언제? 2020년도.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률이 좋지만 지금 고점을 넘어간 국가는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기저효과는 뛰어나지만 왜? 비교 대상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럼 코로나 시국이 지금보다 개선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사실상 베팅인 거죠, 어찌 보면. 저는 근데 지금보다 확진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라고 본다면 그러면 경기가 더 좋게 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 그렇지가 않다라면은 그 반대로 움직이셔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한 건 뭐, 그러면 거기서 가장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과 뭐가 오를 수 있는 건지는 미리 분석을 해놔야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전략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오늘 뭐 하나투자증권, 뭐 금호석유, 뭐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다 미리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럼 뭐가 돼? 순환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물려있는 게 이제 올라오면 어떻게 계좌가 또 그때 속도감 있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좌 굴리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자, 그럼 이제 구리가 중요한 건데, 구리라는 거 여러분들 경기, 우리가 이제 닥터 코퍼라는 얘기가 있어요. 경기를 가장 먼저 아는 게 구리다라고. 왜?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게 뭐 투자잖아. 그러니까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구리가. 여러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리값 전기동이라고, 이제 전기동 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구리 뭐 판, 뭐 봉 있고 뭐 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구리값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요. 구리 소비 대국이 1등이 어디예요? 중국이죠. 수출국 1등이 어디야? 칠레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구리, 여러분들 컴퓨터 분해해 보신 분도 혹시 계실까? 분해해 보시면은 기판 위에 구리 색깔 있죠. 구리 같은 거잖아요. 그 구리 색깔이 뭐야? 구리예요. 근데 IT에 여러분들 우리가 금이 실질적으로 IT에도 쓰이고 은이 쓰이고 구리가 쓰이는데, 금은 비싸고 백금도 비싸서 많이 쓰이지 못하는데, 구리 같은 경우 어떻게 싸니까 많이 쓰여요. 왜? 전류를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전기 제품 만들려면. 그러면 전선, 여러분들 안에 피복 복귀 보면 뭐가 있어? 전선 있지. 이게 뭘로 돼 있어요? 구리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도로 깔고 아니면 건물 짓고 자동차 만들고 가전제품, 뭐 전기차, 앞으로 전장화, 그러니까 전기 제품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데, 뭐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금속은 뭐야? 구리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 그 바다에다가 기둥받고 뭘 연결시켜요? 전선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재생 관련주 중에 전선 수혜주, LS 전선 뭐 이런 거, 풍산 이런 거, 그죠? 대창, 이구산업, 국일신동 뭐 이런 거. 근데 보시면 어떻게? 상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올라가서 2월 고점까지 아직 못 넘었거든. 2월 고점이 문제가 아니라 2011년도 12년도 고점 있죠. 요 $10,000, 톤당 $10,000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레벨업입니다, 이건. 레벨업이에요, 여러분들. 이때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보복 소비 여러분들 다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마스크 벗고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닐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그때 당연히 수요가 폭발할 거예요. 근데 지금 공급 증설하는 그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지. 그죠? 왜? 코로나 시국에 내가 자칫 잘못해서 공장 지었는데 공장 가동 안 되면 어떡해? 그 공장 안 돌아가면 어떡해? 당연히 그거 손실이죠. 부실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럴까봐 좀 투자를 여러분들 못 한다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번에 그 어떤 효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매끄러워야겠지. 근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전고점, 이제 2011년, 12년 고점은 넘어갈 수 있다. 저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기존대로 구리가 수요가 굉장히 조금 많기도 했지만 플러스 된 게 신재생 에너지죠. 전기차, 그 다음에 어디 말씀드린 대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앞으로 많이 쓰일 거예요. 왜? 당연히 발전소 설치하고 막 이런 데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요? 전선들이 깔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톤당 $10,000 턱밑 구리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까 이렇게 지금 제목이 나왔잖아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2025년에 지금 $11,000 정도, 얘도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전고점 넘어간다는 입장이고 $15,000까지도 보는 어떤 의견을 좀 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종목들이 사실 물론 작은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거든. 근데 이제 뭐 풍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명확하게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번 좀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자, 대창 같은 경우 지금 뭐 대창, 이구산업, 풍산 같은 경우는 총알 만드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전 사업이라 그래갖고 동전 만드는데, 그 다음 뭐 아변, 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와 연관된 모든 사업을 얘네들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2010년도, 17년도가 지금 보시면 이제 고점인데, 구리값은 지금 2017년도 고점을 넘었어요, 사실상.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만원 이상이 아니라 신고가도 당연히 골드만삭스 전망대로 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은 결국 뭐예요? 요 어떤 상황들이 이제 개선이 되는, 그죠? 뭔가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경기 상황들이 지금 당연히 지금보다는 다음 분기, 그다음에 올해보다는 내년 증가되면 수요는 당연히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동성, 수요 증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풍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이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기술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왜 꾸준하게 지금 주봉이나 월봉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거북이 같이 아니면 소 같이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종목이죠. 이제 그렇게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창이라든지, 그죠? 대창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정고점이 좀 넘어갔거든요. 2200원 요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21선이 중요하긴 한데 21선까지는 이격이 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2200원 훼손되지 않으면 어디 다시 2500원, 2600원 자리까지는 열어두자.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뭐 상한가를 좀 치고 올라가려면 뭔가 사실상 호재거리가, 구리값이 폭등을 해야 되거든. 근데 구리값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폭등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폭등을 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유가 올라가고 구리값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상품 가격이 폭등하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주가가 빠진다고. 그런 거 경계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그런 게 많이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쉴 자리 좀 쉬고 나중에 돌릴 때는 또 크게 돌려야지. 그러니까 이구산업이나 지금 뭐 대창, 풍산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전략 매매로 이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2010년, 11년도 고점을 얘네도 지금 넘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대창 같은 경우 넘어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매물소화를 조금 더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2200원 깨지 않으면 어디 2500원에서 한 2700원 라인까지는 좀 열려있는 이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얘는 이제 신고가죠. 신고가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는 이제 이 자리. 왜? 고점 뚫으면 뭐가, 저항이 뚫으면 지지선으로 바뀌죠. 지지선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 3,700원, 3,700원 자리가 중기적으로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 단기적으로는 어제 저점, 오늘 저점 부분 한 4,200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저께 상 갔다고 해갖고 지금 무조건 그럼 구리값이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좀 잡을까요? 그래서 또 상을 노릴까요? 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 한번 오르고 조정 몇 개월 거쳐야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물론 매집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저는 그럼 저도 그 얘기에 공감을 해서 구리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목표 수익률 자체를 당장에 크게 내서는 안 되는 거지. 이거 자체는. 왜? 이 기간만큼 여기서도 이렇게 어떻게 횡보를 거쳤으니까 탄력이 좋은 거거든, 이게 사실상. 계속 치고 올라가기 어려워요. 뭐 어디에 뭐 기업에 인수되고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럼 결국에는 이게 또 이격도가 줄어들고 해야 되는, 그죠? 그럼 얘는 어디 한 4,000 지금 700원에서 한 4,800원 라인까지는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이상 추가로 급등할 거냐는 다소 조금 의문이 있죠. 왜? 시장이 빠질 때 또 이제 급락 나오면서 밀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물소화를 조금 더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LS 같은 경우도 그렇고, LS 여러분들 뭐 전선 있죠? LS 전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LS 일렉트릭. LS는 우리나라에서 1등 업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업체.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뭐 일진전기 있는데 무조건 길게 보실 분들은 1등 가는 거예요. LS 같은 경우는 구리값 연동이 많이 되니까 LS 니코동 재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구리값도 수혜준대. 그래서 LS가 또 같이 수혜를 좀 받는 그런 입장인 거지.
그래서 뭐 LS, 풍산, 대창, 이구산업, 뭐 국일신동, 일진전기 뭐 이런 애들. 일단은 그런 것들이 구리값 상승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ETF도 있긴 한데 ETF 이야기는 지금 뭐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산은 말 그대로 어떻게 약간 거북이 그러면 저는 급등주 안 하니까 조금 이런 거 위주로 볼래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두시면 되고, 대창이나 이제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죠. 잘못 대응하면은 손실이 좀 날 수 있어요. 타이밍이 좀 중요한데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구리값이 올라가는. 근데 이제 제가 요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장기 트렌드일 가능성이 높죠. 가격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서 거기에 좀 맞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은 당장에 안 보셔도 그 구리라는 거에 대한 집중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있으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좀 마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